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는 말, 그리고 나오는 수의 합이 5라는 말, 이렇게 있습니다. 5의 배수. 자, 5의 배수니까, 이제 주사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서로 다른 주사위. 뭐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주사위를 A, 이 주사위를 B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합이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합이 5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인 경우가 있고, 자, 15인 경우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 주사위는 눈이 1에서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제일 큰 수 두 개 더해도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합이 5인 경우를 구해보면, 자, A 주사에서 나오는 숫자를 A, B 주사에는 B라고 했을 때 이런 순서상이 어떻게 되겠어? 1과 4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와 3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하고 1도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왜? 요때는 A가 작은 놈에서 1이 나왔지만 이건 A 큰 놈에서, 작은 놈에서 4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 2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11 때는 어떻게 되겠죠? 5하고 5. 얘는 어차피 같은 숫자니까 이 한 경우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4, 6, 그 다음에 6, 4,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정원수는 6입니다. 문제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과 8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를 찾지 말고 우리는 전체에서, 전체에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3과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를 모두 찾아내서 전부 다 빼주는 방법을 사용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전체를 구하려면, 어, 100 이하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전체는 100이 되겠죠. 그죠? 전체는 100이고, 자, 그러면 3과 8로 나눠 떨어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의 배수와 8의 배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의 배수를 잘 생각을 해보면 3 곱하기 1, 3 곱하기 2 해가지고 3 곱하기 33까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 2 해서 33까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수는 뒤에 자리 수에서 앞에 자리를 빼고 2를 더하면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33개가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알다시피 1부터 시작하는 숫자는 결국 그냥 마지막 숫자 1씩 커졌을 때입니다. 그게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8의 배수 봅시다. 그럼 얘도 8이든 8, 8이 16 해갖고 8 곱하기 10, 96까지 몇 개가 될까요? 12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3의 배수 속에 8의 배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 8에 24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3 곱하기 16에서 48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8의 배수는 어떻냐? 8의 배수에도 3의 배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8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 3과 8 모두 그 배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24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럼 24의 배수는 24 곱하기 1부터 24 곱하기 4까지 96이니까 그래서 몇 개? 4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전체 100에서 뺄 거야. 뭘? 3의 배수 33개를 뺄 거고요. 8의 배수 12개를 뺄 거야. 근데 24의 배수가 2번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40, 얘가 45죠? 45,
41, 그러면 69개가 정답이 됩니다. 백자리 숫자는 4의 배수, 10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를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 자리수를 골라요. 세 자리수. 자, 그런데 백자리는 어떻게 되는데? 백자리는 4의 배수. 4의 배수니까 4, 8,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자리는 소수야. 소수는 2, 3, 5, 7,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짝수니까 짝수는 1의 자리가 어때야 되죠? 1의 자리가 0이나 2나 4나 6이나 8이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얘는 네 가지고요. 1의 자리는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모든 숫자들이 자리에 배치가 되어야 세 자리의 자연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시로 바라봐서 곱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 40가지 경우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 이런 거죠. 400하고 20일 때가 있고 30일 때가 있고 50일 때가 있고 70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의 자리가 또 여기서 0일 때가 있고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0, 422, 424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이 여기 430일 때도 이렇게 6가지가 나올 거예요. 네, 얘처럼 6가지가 나오죠. 네, 똑같이 여기도 6가지, 또 여기도 6가지, 6가지, 전부 6가지씩 나옵니다. 규칙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얘네들 몇 가지죠? 네 가지죠. 그래서 4 곱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몇 가지죠? 전부 다 6가지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 백의 자리가 얘 말고 또 누구 있지? 8도 있지.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6이라고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죠? 두 가지. 6이 아니라, 쏘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러니까 얘가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총 40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수영도라고 하는데, 수영도를 그려서 찾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하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낼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씩 오는지 보고, 그게 곱인지, 합인지 구분을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세 수를 곱했는데 홀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두 다 홀수를 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35 이래버리면 얘 때문에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짝수가 곱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셋 다, 세수, A, B, C 모두 홀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홀수가 몇 가지인지 봅시다. 주사위는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죠. 주사위는. 그래서 홀수가 1, 3, 5, 세 가지 숫자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서 짝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100의 자리도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10의 자리도 세 가지, 1의 자리도 세 가지. 세 숫자가 나와야 세 자리 자연수가 세 수의 주사위 세 개를 던져서 눈의 수의 곱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총 27가지가 나옵니다. 320과 48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여기 양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원래 음의 공약수 공배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음수에 대한 개념을 안 배우니까 우리가 약수가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공약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공약수를 구할 때 알아야 될 부분. 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이 두 개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공약수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간단한 숫자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하고 24에 공약수를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6의 약수는 1, 2, 3, 6이고 24의 약수는 1, 2, 1 곱하기 24 헷갈리지 않게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공약수를 찾죠. 1, 2, 3, 6 1, 2, 3, 6 자, 그런데 1, 2, 3, 6이 결국은 뭐야? 6의 약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직접 구해봅시다. 최소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필요가 없죠. 지금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공약수니까 얘가 최대 공약수다. 그죠? 그러니까 6의 약수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누구는 공약수. 여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320과 480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돼. 왜? 공약수를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해봅시다. 어차피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소인수분해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320은 결국은 2에 6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480은 480은 얘가 16 곱하기 3 곱하기 10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2의 4제곱. 그래서 2의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지수가 작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5제곱, 그 다음에 3은 없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5의 1제곱. 이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대문자 G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러면 요놈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죠?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지수에다가 2를 더해서 이렇게 2를 더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개인데 자, 그럼 왜 저렇게 하냐면 우리가 약수를 직접 구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2의 5제곱이니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5의 1제곱이니까 5의 0제곱, 5의 2제곱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있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2라는 카드가 내 손에 5장이 있는 거야. 그러면 표현 방법이 안 내놓을 수도 있고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5라는 카드는 하나가 있으니 안 내놓을 수도 있고요. 하나를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약수는 뭐냐? 얘랑 얘랑 곱한 1입니다. 2의 제곱 5제로가 결국은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의 1제곱이 되겠죠. 얘는 2의 2제곱. 얘가 1이니까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5니까 5하고 1 곱해서 5, 5하고 2 곱해서 10, 5하고 2의 제곱 곱해서 5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5하고 또 2의 세제곱 곱하니까 5 곱하기 2의 세제곱, 5 곱하기 2의 4제곱, 5 곱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몇 개야? 12개입니다. 왜? 지금 보면 알다시피 괄호축에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습니다. 숫자가. 세로축은 2개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는 6 곱하기 2가 됐던 거죠. 그럼 6이라는 건 어떤 관계가 있냐? 이 지수 5보다 하나가 큰 수야. 그래서 지수에다 1을 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약수를 구할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해라 이런 의미였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6의 3제곱 곱하기 2가 있다. 그럼 이건 뭐야? 여기다 1 더해서 4, 2 1제곱이니까 더해서 2에서 8개는 틀립니다. 왜냐면 소인수는 안 돼 있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저거를 정리를 해보면 2의 세제곱 만나서 2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3제곱이 돼. 그래서 A 1 더한 5, 1 더한 4에서 2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이다. 그럼 여기다 1 더하고 1 더해서 곱하는 게 아니고 2 같으니까 이건 2의 5제곱이 돼서 여기다 1을 더한 6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2의 세제곱, 3의 1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면 3개여도 자, 지수에다가 1 더하니까 4, 여기다 1 더하니까 2, 여기다 1 더하니까 3 해서 총 24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36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리고 약수의 총합을 물어봤어요. 양의 약수를 구해보면 36은 쉬우니까 뭐 그냥 바로 구해도 되지만 3600 이런 게 굉장히 난해해지죠. 그래서 약수 개념은 고등과정에서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찾을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공식이 있죠. 지수에다가 소인수 분해를 하고 지수에다가 2를 더해서 곱하면 된다. 여기다 1, 여기다 1 더해서 곱해서 9개입니다. 즉 A는 9였던 거지. 그 다음에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자, 총합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약수가 어떻게 찾는지 개념을 정리합시다. 이렇게 있어. 자, 2의 제곱이 되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라고 우리가 써놓고 약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3의 제곱이니까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이라고 일단 써서 구하는데 0제곱은 어차피 1이야.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0, 1, 2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거고 결국 1, 2여서 곱하면 1 곱하기 1이 되고요. 얘는 1 곱하기 2가 되고요.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고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2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개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 2의 0제곱은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 플러스 2의 1제곱, 2의 2제곱, 그 다음에 여기 3의 0제곱 1이고 3 이렇게 해놓고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곱하면 1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3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보려면 2고요. 이렇게 곱하면 3 곱하기 2, 이렇게 곱하면 2. 이런 식으로 얘를 싹 전개하면 이 빨간 애들의 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4, 2, 1. 그래서 7 곱하기 9, 3, 1, 10, 3이 돼서 91이 나와요. 이게 y입니다. a가 아니라 x죠. 개수 x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 플러스 y는 뭐다? 9 플러스 92으로 100이 정답이 되겠네요.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00원을 내는 방법이라 그러면 100원짜리를 1개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를 2개 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자, 100원짜리 3개가 있다. 100원짜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좀 크죠?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자, 그러면 100원짜리 3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개를 낼 수도 있고 2개를 내놓을 수도 있고 3개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야?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50원짜리도 마찬가지. 하나를 내놓을 수도 있고 2개를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하나 10원짜리 3개 안 내놓을 것도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총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4 하고요. 안 내놓고 안 내놓고 안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빵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지불을 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47가지가 되겠습니다. 100원, 500원, 1000원 세 종류의 색종이가 있는데 세 종류를 한 장 이상씩을 사용해서 3,000원의 가격을 맞추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구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려면 하나의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하죠. 그래서 지금 이 3,000원은 개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100원짜리는 X개, 500원짜리는 Y개,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Z개의 색종이를 샀다고 해봅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돼? 100X 플러스 500Y 플러스 1000Z가 되는 거고요. 그게 3,000원과 같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X 플러스 5Y 플러스 10Z는 30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식은 하나고 문자가 XYZ 3개이기 때문에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식 3개가 있어야 XYZ 값을 찾으니까. 근데 지금 말은 안 하지만 XYZ가 뭐냐면 개수야. 그 얘기는 자연수라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XYZ가 자연수라는 거가 되는 순간 이 방정식을 해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는 몰라도 되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x부터 건든다면 얘가 30이니까 1에서부터 30까지 넣어봐야겠지. 30까지는 아니고도 어쨌든 그 근처는 가야 돼. 만약에 y부터 대입한다면 1에서부터 6까지 대입해 볼 것이고 z를 대입한다면 1에서 3까지만 대입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방정식을 해결할 땐 개수가 큰 숫자부터 건드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z가 1일 때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z가 2일 때를 할 겁니다. 3일 때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3을 하는 순간 x, y가 0이 돼야 돼. 근데 적어도 한 장씩이라고 했으니 x,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됐던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z가 1일 때와 2일 때만 하면 돼. 자, 그러면 z가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5 y는 z가 1이면 10에서 2항하면 20이 되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돼? y부터 건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x, y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y가 1이면 0은 안 되니까 5니까 x는 15고요. y가 2면 10이니까 10이고요. y가 3이면 15니까 5입니다. 자, 4는 할 필요 없다? 왜 없다? 0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5, 3, 15, 5, 4, 20. 아, 여기서 y값이 3개겠네. y값이 3개니까 x값도 3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x, y, z의 경우에 지금 여기서 조합이 세 가지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x가 15, y가 1, z가 1. x가 10, y가 2, z가 1. x가 5, y가 3, z가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이제 z가 2일 때를 보면은 x 플러스 여기다가 2는 20이니까 2항에서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z가 아니, y가 2면 x가 0이죠. 그죠? 그럼 안 되니까 한 개겠구나. 여기는 한 가지네. 이렇게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Z가 1인 경우 X, Y, Z의 구조를 다 짜놨어. 그럼 사건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Z가 2일 때 또 다른 사건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건 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이니까 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000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3장, 그리고 1,000원짜리 5장이 있습니다. 자, 쟤네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그리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 원을 내더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경우와 5,000원짜리 2장을 내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지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을 지불했다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봅시다.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10,000원짜리가 2장이 있으니까 10,000원짜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안 내놓거나 한 장을 내놓거나 2장을 내놓거나 5,000원짜리는 3장이 있기 때문에 총 4가지 경우가 있겠죠. 안 내놓거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놓는 경우. 그 다음에 1,000원짜리 5장이니까 얘는 6가지 경우가 있겠죠. 안 내놓거나 하나부터 5장을 내는 경우까지. 자, 그래서 요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0원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곳에 안 내놓는 경우 세 가지가 다 중복돼 있죠. 그래서 그 경우 한 가지만 빼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A가 몇이다? 72에서 뺀 71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짜리를 5장 내는 경우와 5,000원짜리를 한 장 내는 경우는 어차피 5,000원을 낸 겁니다. 그래서
금액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환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러한 두 가지 경우를 고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로 전부 다 환전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5,000원짜리 한 장이니까 결국 1,000원짜리 5장으로 바뀌니 우리에겐 1,000원짜리 10장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5,000원을 표현할 때 1,000원짜리 5장을 내서 5,000원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금액에 대한 지폐가 있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1,000원짜리로 다 환전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1,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 5,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을 때는 1,000원짜리로 5,000원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환전을 오히려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얘를 환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원짜리가 8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4장을 넣어서 4,000원을 표현할 수 있죠. 4,000원을. 그런데 여기가 지금 1,000원짜리 3장이고 5,000원짜리가 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사실 4,000원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환전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을 때만 환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면 지금 현재 10,000원짜리가 2장이 있죠. 10,000원짜리가 2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5장이 있어. 자, 그러면 1,000원짜리가 5장이기 때문에 5,000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를 전부 다 환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원짜리가 몇 장? 5,000원짜리가 3장이니 결국 어떻게 돼? 15,000에서 20,000원 총 20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000원짜리를 표현할 수 있느냐 봤더니 1,000원짜리가 20장이니까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1,000원짜리를 40장을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야. 왜? 20,000원은 1,000원짜리가 20장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00원짜리 40장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확인해 보면 1,000원부터 40,000원까지 총 40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몇 가지? 총 40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B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어떻게 돼? 111이 되겠네요. A, B, C, D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고요. A에서 B, C 두 지역을 거쳐 D에 도착하는 경우를 물어봤어. 자, 우리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복잡한 도로가 있네요. 그런데 출발지와 목적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출발을 해서 B, C를 모두 거쳐야 돼.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A에서 B로 갔다가 바로 D로 가면 안 돼요. B, C를 모두 거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모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더해줄 겁니다. 자, A에서 B까지는 총 두 가지입니다. 자, B에서 C까지는 총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고, C에서 D까지 이렇게 와야 사건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2가지가 됩니다. 자, 이번엔 A에서 C로 갈 때 세 가지죠. 세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갈 때 세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갈 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즉 한 사건 안에 있으면 다 동시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 27가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2 더하기 27이 최종 결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 39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네 지점 A, B, C, D 사이의 도로망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C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보면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간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A에서 D에서 그냥 C로 가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다른 사건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C에 도착하는 순간 사건이 끝난 거기 때문에 각각이 전부 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길이 몇 개야? 3개죠. B에서 C로 갈 때는 2개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고, A에서 B로 갈 때 3가지, B에서 D로 갈 때 2가지, D에서 C로 갈 때 3가지, 18가지가 됩니다. 자, A에서 D로 갈 때 2가지고요. D에서 B로 갈 때 2가지고요. B에서 C로 갈 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8가지 경우가 있고요. 자, A에서 D까지는 2가지, D에서 C까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그래서 6가지입니다. 그럼 얘는 왜 곱하냐? 우리는 A에서 C까지 도착을 하는 게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사건이 되는 거여서 고백 법칙, 각각은 다른 사건이니까 합의 법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 플러스 18 플러스 8 플러스 6이 돼서 얘가 12여서 30, 총 38가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 B, C, D의 문자가 적힌 책 A, B, C, D의 상자.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상자가 A, B, C, D가 이렇게 있는 거고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 이렇게 A, B, C, D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책이 있는 거야. 책이. 근데 책에 A, B, C, D라고 이름이 써 있는 책이 이렇게 4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권이 있는데, 자, 뭐라 그랬냐면, 어, C가 적힌 책은 무조건 A에 넣어요. 그러니까 C는 고정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는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C. 자, 그리고 D는, 이 D라는 녀석은 C에다는 넣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B하고 D에는 넣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갑시다. C라는 책은 사용했고요. 이제 A, B, D가 남았어. 그러면은 이 B라는 곳에는 A라는 책을 놓을 수도 있고요. B라는 책을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D라는 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D라는 책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 왜? D는 C만 아니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CA 2권을 사용한 거야. 이제 BD 남았죠, BD. 자, 그럼 여기다는 D를 못 넣으니까 여기다 D를 넣고 여기다 B를 넣어야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C하고 B를 사용했어. 얘를 사용했어. 그럼 A하고 D 남았죠. 그럼 A, D가 남았는데 다시 한번 여기는 D가 못 오니 여기가 A가 오고 여기가 D가 와야겠죠. 자, 이번엔 C, D 얘를 사용했어. 그럼 A, B 남았죠. 그럼 A, B가 남았기 때문에 이때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A, B 와도 되고요. D, A 와도 돼요. 왜? D만 C에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몇 가지 총? 4가지가 존재하네요. A, B, C 세 집합이 있고요. A에서 한 개를 뽑아서 100의 자리로, 그 다음에 B에서 뽑아서 10의 자리로, 그 다음에 C에서 뽑아서 1의 자리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그런데 세 자리 모두
세 자리 모두 어땠으면 좋겠다? 다른 숫자들이 왔으면 좋겠다. 각 자리에 숫자들이 모두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A에서 자, 배그 자리 A에서 2를 뽑았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모두 다 달라야 됐고 B에서 뽑을 때 1, 3, 5, 7이 있는데 1은 못 뽑고 3이나 5나 7을 뽑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1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1, 3을 여기서 이미 뽑았으니까 5, 7, 9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150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150인 경우에는 1과 5를 못 뽑으니까 3, 7, 9가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1, 7일 때는 3, 5,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같은 숫자가 반복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이런 경우 총 지금 몇 가지죠? 셋에서 9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배그 자리가 3일 때도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얘가 3을 못 쓰니까 1, 5, 7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1과 3을 썼으니까 얘도 또 5, 7, 9 이렇게 나오겠죠? 다 세 가지씩 나올 겁니다. 3, 5, 1, 7, 9, 1, 7, 9. 그 다음에 3, 7이니까 1, 5, 9. 1, 5, 9.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그 자리가 이제 5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도 9가지가 나오겠죠. 어떻게? 1, 3, 7 이렇게 될 거야. 그럼 1과 5 했으니까 3, 7, 9고요. 여기 5, 3이니까 1, 7, 9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5, 7이니까 1, 3,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려봤더니 전부 9, 3, 27, 27가지가 나옴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방정식 3x, 4y, 2z가 11이라고 그랬고 여기에서 의미 아닌 정수, 정수는 세 종류죠. 순서상 구하라 그랬는데 자, 정수라는 아이는 자, 뭐가 있죠? 양의 정수와 0과 음미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숫자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가 11이라고 돼 있어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2z가 11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x부터 요 숫자들을 확인해 본다면 얘가 11이니까 3, 3은 9, 3, 4, 12 요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3이나 음은 안 나오니까 4는 안 되겠네요. 3까지. 그럼 만약에 y를 넣는다면 y에다가 1에서 3까지. 그죠? z를 놓는다면 얘는 1에서 5까지 넘어오겠네요. 그래서 그 개수가 큰 숫자부터 우리가 큰 문자부터 숫자로 적용하는 게 조금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y에 0을 넣었을 때, 즉 y가 0일 때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자, y가 0이면 어떻게 돼? 3x 플러스 3z가 11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2z죠. 3z가 아니라. 그럼 얘도 이 개수가 2인 것보다 3인 게 개수가 더 크니까 x부터 우리가 숫자를 넣어 봅니다. 자, 그러면 x가 0이면 그죠? z는 나오지 않죠. 왜냐면 지금 z가 2z니까 짝수야. 그러면은 홀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x가 1이면 그죠? 얘가 9 안 되겠죠? 1이면 3, 8. 그럼 z가 4면 되네요. 자, x가 2면 또 짝수니까 안 되고 결국은
x가 3인 경우 9가 되죠? 그럼 z는 1이 됩니다. 자, x가 5면 음수가 나와서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은 게 뭐죠? x가 1, y가 0, z가 4라는 순서상 하나와 x가 3, y가 0, z가 1이라는 두 번째 순서상을 얻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y가 1일 때 네,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y가 1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3x 플러스 2z가 4가 이항하니까 7이 됩니다. 그러면 순서상을 바로 구해보면 자, x가 1이면 y도 1이면 얘가 1이니까 3이죠. 그럼 4가 돼야 하니까 z는 2가 돼야 합니다. 자, x가 짝수면 x가 짝수면 얘도 짝수 얘도 짝수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x가 3일 때 근데 x가 3이면 9니까 z가 음수가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가 몇일 때가 있죠? 2일 때를 생각해 보자. 자, y가 2면 3x 플러스 2z는 2, 4, 8 넘어가서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x가 0이면 안 맞죠? x가 1이어도 x가 1일 땐 되네요. x가 1이고 z가 0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x, y, z라고 하는 세 번째 순서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상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순서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개입니다. 자,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할 거고, 중복은 허락하는데, 인적 지역은 다른 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은 면을 지금 더 있는 게 A죠. 그래서, A부터 색칠을 해봅시다. A, 순서대로 B, C, D, E로 갈 거야. 자, 그러면 A에는 5가지 중에 하나의 색깔을 색칠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라는 색이 있어. 그럼 여기다 A를 색칠했다고 해보자. 그럼 B는 A랑 같으면 안 되죠.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B는 B, C, D 중에 하나니 4가지를 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를 칠했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C라는 입장에선 A와 B 두 색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C, D, E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택하겠죠. 그래서 그 택한 놈들가 C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D가 문제인데, D는 A와 C만 아니면 돼. A와 C만 아니면. 그죠? 그럼 A하고 C만 아니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A하고 C만 아니면 되니까 B, D, E 셋 중에 하나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3가지는 3가지인데, B라는 애하고 D라는 애가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B하고 같은 색깔일 때 한 가지와 B하고 다른 색깔일 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3가지긴 한데 저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 B, C, D라는 색을 칠했다고 해보자. A, B, C, D 다 칠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E라는 곳은 A와 어, B만 아니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몇 개 남았어? 색깔이 3개 남았지. 그치?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이 D라는 곳에 B하고 똑같은 색깔을 칠했다고 가정해보자. 다르게 색칠했을 때는 여기가 지금 3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색인 만약에 B를 칠했다.
그러면 A와 B만 아니면 되니 여긴 세 가지 색이 오겠죠. 그죠? 여기도 세 가지잖아. 그러니까 규칙이 어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음, 내가 찾고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4, 20, 27이니까 총 540까지가 되겠네요. A, B, C, D, E 다섯 개 영역에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을 중복을 허락해서 칠하는데 옆에는 다른 색이 칠해져야 돼 라고 그랬어요. 지금 2라는 면적이 네 면하고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순서를 2 칠하고요. 그 다음에 B 칠하고 그 다음에 D 칠하고 C 칠하고 A를 칠해 봅시다. 자, 그러면 몇 가지죠?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의 색깔을 칠할 수 있겠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이 있어. 그러니까 A, B, C, D라는 색깔이 있어요. 그럼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칠했으니 네 가지가 남았겠지? 음. 그러면 이제 여기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칠했고 네 가지 중에 하나 칠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얘 두 개와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겠지.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C를 칠하는데 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라는 애랑 같은 색이 올 수도 있고 B라는 애랑 다른 애가 올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로 얘기하면 B하고 C가 같으니까 한 가지인 거고요.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얘랑 다르다. B랑 다르다. 그죠? 그러면 이 B하고 다르다 그랬으니까 E하고 D하고만 다르면 되잖아. 두 개만 하면 되지. 그죠? 그 C라는 곳의 색깔이 두 개만 아니면 돼. 근데 다르니까 얘까지 세 가지 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2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틀어져. 여기는 1인데 여기는 2.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틀려지면 우리가 그냥 몇 곱하기 몇을 할 수 없고요. 여기서 두 개를 나눠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자, 같은 색을 색칠했대.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다 A 색칠하고 여기다 B 색칠하고 여기다 C 색칠하고 얘랑 같은 색이니까 B를 칠했어. 그럼 뭐야? 지금 A라는 애가 면 3개에 붙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 B만 붙어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빼고 몇 가지?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네.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B하고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B를 칠했으면 얘는 이제 C를 칠해야지. 그럼 세 개가 다르니까 얘는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고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3, 그다음에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B하고 C하고 같은 색을 칠할 때의 경우의 수고 얘는 다를 때의 경우의 수입니다. 색깔이 다를 때.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9에다가 20, 180이 되고요. 얘 20에다가 12, 240이 되네요. 12, 43, 12, 20, 12, 20, 5x, 12, 20,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모든 경우를 물어봤는데, 자,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죠. 지금 합의 법칙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B하고 C가 같을 때 계산 다 끝났고, 다를 때 계산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어떻게 돼? 420까지가 나오게 돼.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해서 1과 3이 이웃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경우의 수에서 이웃한다 그러면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과 3은 묶음이고요. 2, 4, 5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한 덩어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한 덩어리니까 총 4개의 숫자가 움직이는 거와 동일합니다. 자,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결국 뭐야? 4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4 팩토리얼 경우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4 팩토리얼 24가지 중에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근데 만약에 1과 3이 자리를 바꿔서 3, 1, 2, 4, 5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위에 거와 아래 거는 다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즉, 저 묶음 안에서 두 숫자가 뭐 할 수 있다?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할 수 있다. 그게 몇 가지다? 2 팩토리얼 개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 팩토리얼은 24개고요. 2 팩토리얼은 2 때문에 정답은 48이 되겠네요. 화단에 노란색 꽃 4송이, 보라색 꽃 N송이를 일렬로 심는다 했는데, 이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네요. 이웃하게 쉽겠다. 이웃한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꽃다발처럼 묶어버리는 게 좋죠. 다른 데로 안 흩어지게 묶어서 갈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노란 꽃, Y1, Y2, Y3, Y4라고 하는 노란 꽃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V1, V 해갖고 VN까지 이렇게 N개의 보라색 꽃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을 거야. 이웃해서 심을 거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묶으면서 총 5개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 5개를 줄을 세울 거야. 각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맨 첫 번째 심을 곳이 5군데가 있는 거야. 심을 곳이 5군데가 있는데 맨 앞에 우리가 고를 갖다 심을 수 있는 게 이 4가지와 얘까지 총 5가지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일단 5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하나를 사용했으니 노란색 3개랑 뭐 이렇게 남았겠지. 만약에 Y1을 심었다면 그 4가지 중에 하나를 또 심고 그럼 또 하나 심었으니까 이제 3가지가 남았겠지. 또 하나 심으면 2가지 남았겠지. 또 하나 심으면 마지막 하나 남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5, 4, 20, 3에서 120까지인데 이 120까지 속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Y1, Y2, V1, V2 해갖고 VN 이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다니고 보라색이니까 그 다음에 Y3 이렇게 심은 경우가 이 120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이게. 그 중에 하나. 근데 이 보라색 요 파트가 만약에 이렇게 심어진다고 하면 이건 이웃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 녹색 부분이 얘네들 Y는 가만히 있고 얘네들만 이렇게 Y, V2랑 V1이 바뀌었다면 그럼 이건 다른 화분처럼 느껴지겠죠. 꽃의 종류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색깔만 같을 뿐 이게 뭔가 다르다고. 사이즈가 뭐 다르든가 이파리 수가 다르든가 뭔가 달라. 그러니까 요 경우에 따라서 요 경우 하나에서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 N개의 보라색 꽃이 줄 서는 경우지. 그죠? 얘네들이 여기서 막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건 다른 경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개, 뭐꼭 보라색 꽃이 아니더라도 뭔가 N개가
순서가 바뀌면서 쭉 줄을 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여기서 또 하나가 줄어들어서 n- 해갖고 1까지 곱해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n 팩토리얼이 곱해지면 720개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72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20이니 n 팩토리얼은 6이 됩니다. 이게 120이니까. 이렇게. 근데 6이라는 걸 잘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3부터 1까지 곱해졌네. 아, 이거 3 팩토리얼이구나. 따라서 n은 3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거, 이 n명이 줄 선다. 뭐 n개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경우에서는 뭐다? n 팩토리얼이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줄 선다. 5명이 줄 선다. 그럼 맨 앞에 5가지 중에 하나. 5명 중에 하나. 그럼 1명 썼으니까 4명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다? 5 팩토리얼이랑 같은 의미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하면 어떻게 해라? 묶어놓고 나중에 그 이웃한 묶음 속에서 줄 서는 경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자, 남학생 셋,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서는데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이사이에 끼워두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일단 여학생 3명을 자, 남학생을 A, B, C라고 하고요. 여학생을 라쥐 A, 라쥐 B, 라쥐 C라고 해봅시다. 자,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 음, 그래서 여학생을 먼저 세워봅시다. A, B, C.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은 3팩토리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갈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네 개의 자리에서 세 개를 뽑는데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먼저 뽑고 얘를 첫 번째로 뽑고 얘가 두 번째로 뽑고 얘를 세 번째로 뽑을 땐 결국은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여기에 3, 여기에 2,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얘를 뽑는다면 이 자리를 이번엔 1번 자리에 A가 들어오고 2번 자리 B, 3번 자리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열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3팩토리얼은 6이고요. 4P, 3은 4팩토리얼과 같기 때문에 24가지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4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옥테인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A와 B는 이웃하고요. 이웃하면 하나로 묶으라고 그랬죠. NO는 이웃하지 않는다. 쟤네들은 나중에 사이사이에 끼워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웃하면 뭐한다? 묶고 하나의 무리로 묶어버리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건 추후에 사이사이에 넣어준다. 이해됐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하고 B는 이렇게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아니구나. A, B는 묶었죠. 그래서 O는 나중에, 그 다음에 N도 나중에 사이에 넣어줄 거야. 그래서 O, B, T, I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얘네들부터 세워야 얘네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니까. 그러면 A, B, T, I 4개인 것 같으나 지금 얘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3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3개가 줄 서는 거. 그래서 3개가 줄 서는 거니까 3 팩토리얼이라고 그랬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3 팩토리얼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데 얘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요. 하나가 왔으면 이제 하나가 왔으면 한 가지가 해서 이렇게 3이 1 곱한 놈을 3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3 팩토리얼 즉 6가지 경우가 막 생길 거야. 예를 들자면 어떤 거죠? A, B, T, I 그 다음에 A, B, I, T, T, A, B, I 뭐 이런 식으로 6개가 생길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 6개 중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면 나머지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냥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O하고 B가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사이에 5하고 B가 서로 붙어서 있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입니다. 여기는 왜 안 되죠? 여기 들어가면 O하고 N은 떨어질 수 있으나 A와 B가 이웃해야 하기 때문에 저기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래. 이 사이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하늘색 위치 네 군데가 이 O하고 N이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한다면 그렇죠? 4번 자리와 1번 자리를 뽑으면 4번 자리에 5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n이 들어가는 거지. 거꾸로 1, 4를 뽑으면 어떻게 돼? 이번엔 여기에 5가 들어가고 여기에 n이 들어가는 거야. 다른 경우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그랬죠. 수열, 순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열은 어떻게 해? 자,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면 얘네들이 들어갈 두 곳을 고르는 거지. 그러면 네 군데 중에 하나니까 4, 그 다음에 3 해서 12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2에서 72가 정답이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4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2개를 뽑으면 되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게 12입니다. 즉 4P2는 4 곱하기 3 4부터 2개를 곱하라는 겁니다.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4, 3까지만 곱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12가지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70입니다. 경찰관 4명과 소방관 2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조건을 하나 줬네요. 양 끝에 경찰관이 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입니다. 그런데 우선 양 끝에 경찰관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모두 다 다르죠. 그래서 2명을 뽑을 겁니다. 자, 몇 명 중에 2명을 뽑는다? 4명 중에 2명을 뽑을 거다. 자, 그런데 4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순서가 의미가 있다 없다? 자, 1번 경찰관 아저씨하고 2번 경찰관 이렇게 순서대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순서를 바꿔서 만약에 2번 경찰관 아저씨를 뽑고 1번 경찰관 아저씨를 뽑았을 때 다른 경우가 되죠. 그래서 순열이구나. 4명 중에 순서를 생각해서 2명을 뽑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경찰관 2명을 뽑았기 때문에 경찰관 아저씨들 2명과 소방관 아저씨들 2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그 네 분이 요 빈 공간에서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명 중에 한 분, 여기는 3분 중에 한 분, 2분 중에 한 분,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다? 4 팩토리얼이다. 자, 4P2는 4, 3, 12죠. 그 다음에 얘는 24가 됩니다. 그래서 288가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288가지입니다. 자, forest라는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이 모두 짝수 번째 오도록 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6개니까 공간이 6개가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자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일단 모음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이 모음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봅시다. 자, 뭐뭐 있죠? 5하고 2가 있네요. 자음, F, R, S, T 이렇게 있네. 자, 모음이 모두 짝수 번째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모음 두 개를 짝수 번째 넣어줍시다. 짝수 번째가 여기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가 되는 거죠. 아니면 뒤에서부터 가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줄 건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5하고 2하고 2하고 5하고 순서가 바뀌었어. 근데 다른 경우죠. 그죠? 다른 단어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얘는 순서가 의미가 있는 순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 그런데 순열이라는 걸 캐치를 했으면,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데, 자, 지금 5하고 2가 들어갈 곳이 3개고, 그 다음에 문자는 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2개를 꺼내야 한다는 거지. 즉,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꺼내야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2P3이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얘는 얘보다 큰 수여야 합니다. 왜냐면 10명 중에 3명을 뽑을 수 있는데 2명 중에 3명을 못 뽑잖아. 그래서 항상 뒤에 숫자가 작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EP3는 개념 자체에서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3P2는 뭐냐? 3부터 2개를 곱하는 거죠. 1씩 줄여가면서. 그래서 6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군데에다가 O, 2를 막 배치하는 게 6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그 6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죠. O, 2. 여기에 5, 2가 갈 수도 있고, 뭐 2, 5가 갈 수도 있고, 2, 5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6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 딱 요 때만 일단 캐치를 하고요. 특징을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남은 애들, F, R, S, T, 4개의 문자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4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네 개 중에 네 개를 고르면 되겠구나. 의자 네 개 중에 네 개, 이 사이사이 이 위치를 네 개 고르면 그 순서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였다면 1, 2, 3, 4 하면 순서대로 F, R, S, T가 되는 거고 1, 3, 2, 4가 되면 F, R, S, T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면 문자들이 들어가서 다른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4P4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4팩토리얼도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빗줄 쳐놓고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나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겠지만 나중에 초반 말고 조금 의문 문제 가면 이렇게 사용해야 하니까 미리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은 먼저 OI를 배치하는 거 몇 가지? 6가지였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 배치하는 거 몇 가지였어? 4팩토리얼이었다. 왜 곱한다? 5, 2 세워놓고 다른 애들 자리를 배치해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므로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죠. 4팩토리얼은 4, 3, 2, 1이죠. 그죠? 그래서 4, 3, 12, 72, 140,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 이하의 자연수 6개를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홀수가 온다 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를 전체에서 빼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쪽 끝에 홀수라는 것은
홀수 이런 경우, 홀수, 짝수 이런 경우, 짝수, 홀수 이런 경우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경우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예, 짝수인 딱 한 가지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 녀석, 요 경우만 빼주면 나머지가 나올 거야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서 짝수와 짝수인 경우를 뺄 겁니다. 일단 전체부터 확인합시다. 자, 전체라는 것은 6개의 숫자가 나열되는 거죠. 근데 이제 0이 없으니까 6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6 팩토리얼 개만큼의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빼기로 했습니다. 뭘 뺀다? 양쪽에 짝수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짝수, 둘 다 짝수인 거. 그리고 여기 네 자리가 있는 상태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6 이하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뭐야? 1, 2, 3, 4, 5, 6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자리, 양 끝자리에 누군가가 놔줘야겠죠. 이게 뭐야? 짝수. 3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예를 들어서 2, 4를 꺼내면 10만 자리가 2고 4, 1을 꺼내면 10만 자리가 4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숫자 중에 두 숫자를 꺼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3P2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P2가 6가지인데 6가지 경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여기가 4가 왔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2하고 4가 왔었으니까 우리에겐 6이라는 숫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 3, 5, 6, 4개의 숫자가 이쪽에 채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4개의 숫자가 일렬로 배열하더라. 결국 뭐다? 4 팩토리얼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일일이 다 계산하기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그러면 3P2는 어차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6 팩토리얼이라는 게 어떻게 돼?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죠. 자, 3P2는 6이라고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3P2는 3 곱하기 2니까.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잘 보니까 뭐가 보이죠?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자, 공통인수 뭐야?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돼 있네. 따라서 4 팩토리얼 곱하기 6 하고요. 5 빼기 1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4 팩토리얼이 몇이죠? 4, 3, 2니까 24가 됩니다. 곱하기 얘도 2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4는 20 플러스 4죠. 그거에 제곱을 한다고 생각하면 400, 그 다음에 160, 그 다음에 16입니다. 그래서 576임을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서로 다른 문자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도록 그랬습니다. 그리고 84가지임을 알려줬어요. 근데 모음이 몇 개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몇 개인지는 모르나 자음과 모음이 공존하고 있더라. 그런데 모음의 개수를 물어봤고 서로 다른 5개라고 그랬어. 합이 5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음을 n개라고 한다면 모음은 5 빼기 n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쪽 끝에 적어라는 말이 있으니까 전체에서 뺄 거야. 어떤 경우? 한쪽 끝에 모음의 반대인 양쪽이
양쪽 모두 자음인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한쪽은 모음인 경우만 남았을 겁니다. 자, 전체는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문자 5개. 자, 그래서 전체는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자, 양쪽 끝에 자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자음이 2개가 선정이 돼야 돼. 근데 자음이 몇 개죠? n개죠? n개 중에 순서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2개를 나열할 수 있겠죠. 양쪽 끝에 자음 2개. 그러면 남은 거 3개죠. 그러면 3개는 어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줄 쓰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몇이다? 문제에서 84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 5팩이 있고 여기 3팩이 있으니까 5팩도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죠. 결국 3팩토리얼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은 6이니까 6으로 묶으면 20 마이너스 mp2가 84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양쪽을 20으로 6으로 나누면 20 마이너스 mp2는 6으로 나누니까 14가 됩니다. 그럼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np2라고 하는 것은 6임을 알 수 있고요. 6은 3 곱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p2라는 건 2개의 곱을 의미하니 우리가 찾고 있던 n값은 몇이었다? 3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모음은 모음 몇 개? 개수를 물었으니까 모음은 2개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5개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골라서 3자리 잠수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짝수인 잠수가 왔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일단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순서가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숫자를 1, 2, 3을 꺼내면 123이고 3, 1, 2를 꺼내면 순서가 바뀌었는데 312가 되죠.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가 있으니 이건 순열이다라고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자리를 만들 거야. 자, 그럼 자리가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다. 자,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항상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뺀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이게 복잡하면 그냥 다 다른 방법을 쓰는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를 찾읍시다. 자, 전체라는 것은 지금 숫자가 5개잖아. 그러면은 5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죠? 3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구나.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5개, 여기 4개, 3개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은 같은 겁니다. 5부터 3개를 곱하라. 하나씩 줄여가면서 1씩, 그러니까 5, 4, 3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는 60개고요. 자, 거기서 반대의 경우를 뺄 건데, 자, 한쪽 끝에 적어도 짝수라는 것은 이런 거죠. 짝수, 이런 경우가 있고, 짝수, 이런 경우가 있고, 짝수, 짝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하고 좀 다른 건 어떻게 돼? 홀수, 홀수. 둘 다 홀수일 때입니다. 둘 다 홀수. 이게 반대인 경우.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홀수인 경우를 찾아서 빼줄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홀수가 0, 1, 2, 3, 4가 있는데,
자, 홀수가 지금 두 개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세 자리를 만들 거라고 했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음, 이곳에 1과 3이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1과 3 두 숫자를, 맞죠? 세우는 거니까 2P2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두 가지, 여기 한 가지여서 2 곱하기 1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건 어차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 가지냐?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일 때가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일 때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1, 3인 경우에 대해서 일단 세워두고, 그럼 이 경우에 남은 애들 0, 2, 4가 일로 들어오겠죠. 그죠?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 둘 다 홀수일 때의 경우의 수는, 자, 일단, 둘 다, 양쪽 다 홀수일 때는 두 가지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가운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0이자. 세 개니까 이건 6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을 빼면, 그죠? 54가 나오는데, 정답이 아닙니다. 자, 왜냐면, 0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면, 맨 앞에 만약에 0이 나왔다면, 그럼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자연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P3,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서 배치를 했을 때 0인 경우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60개라는 개수 속에 앞에가 0일 때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빼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세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맨 앞에 100의 자리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0을 썼으니까 숫자가 0 빼고 1, 2, 3, 4, 4개 남았죠. 그럼 그 4개가 이 두 자리를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4개 중에 순서를 생각해서 두 개를 빼라 있었죠. 그래서 54가 아니고요. 54에서 4피트를 뺀 값이 답인 겁니다. 따라서 54 마이너스 4P2가 뭐냐면 4부터 1씩 줄여가면서 2개 곱해라 12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2가 되겠습니다.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세 자리 단수를 만들 건데 9의 배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배수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의 배수. 2의 배수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1의 자리가 0, 2, 4, 6, 8이 나오면 2의 배수죠. 5의 배수는 어떻게 되죠? 5의 배수.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이나 5가 되면 되죠. 왜냐면 5, 1은 5, 5, 20, 5, 35 이런 식으로 5의 배수를 잘 보면 0, 5만 나타나니까. 자, 4의 배수는 어떻게 되나요? 4의 배수는 자, 4 곱하기 25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 다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4, 8, 12 이렇게 가다가 100 나오고, 그 다음 또 104, 108. 그러니까 4, 8 또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4의 배수는 10의 자리, 1의 자리, 두 개만 봅니다. 두 개만 확인하면 돼요. 두 개가, 10의 자리, 1의 자리 수가, 그 숫자, 그 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입니다. 10하고 10, 1의 자리. 두 자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예를 들어서 1, 0, 0, 0, 0, 0, 0, 0, 12. 이거 4의 배수입니다. 이 두 개가 10이라는 숫자가 이 10이라는 숫자가 뭐니까? 4의 배수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봅시다. 자,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 3의 배수는 결과부터 얘기해주면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11, 111, 111 이거 3의 배수입니다. 왜냐면 1이 지금 9개 있죠. 그럼 싹 더하면 9죠. 9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쟤는 3의 배수입니다. 직접 나눠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9의 배수도 마찬가지. 9의 배수는 결국 어떻게 돼? 각 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이게 배수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개념을 확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15의 배수다. 자, 15의 배수 확인하고 싶어. 자, 근데 15가 5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5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특징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르 자리가 5인지 0인지 아니면 다른 수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5였다면 이건 뭐다? 5의 배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 합이 3의 배수라고 하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배그자리가 1이었다면 1 더하기 5가 6이니까 0이면 얘는 3의 배수가 되고 5의 배수도 돼서 15의 배수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배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저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예를 하나 들어줘 볼까요? 자, 3의 배수가 왜 그럼 저렇게 되냐면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만약에 100, 50, 3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153. 자, 그럼 153은 100 더하기 50 더하기 3이에요. 그죠? 근데 100은 99 더하기 1, 50은 48 더하기 2. 그죠? 50이니까 3, 1은 3, 3은 1. 그 다음에 얘는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가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더해서 3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100 곱하기 A, 10 곱하기 B, C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99 플러스 1A가 되고요. 얘는 9 플러스 1B가 되고요. 얘는 C가 됩니다. 그래서 분배를 했을 때 99A 플러스 A, 9B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3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의 배수는 어차피 3의 배수니까 필요가 없고요. 남은 애들 이 세 개가 더해서 3의 배수면 이 숫자는 3의 배수였던 거야. 그런데 이 A, B, C가 뭐냐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였던 거지. 그러니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의 배수도 마찬가지. 그건 개념을 설명해 준 거고요. 어쨌든 저거 잘 이해하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9의 배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세 숫자를 더해서 9나 18이나 27이나 이런 애들을 찾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9의 배수의 자연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제일 큰 세수를 더해봐야 15야. 그러니 얘네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A, B, C가 9일 때를 찾아보자는 거죠. 자, A, B, C가 9일 때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보니까 6하고 5 안 되고 6하고 4 하면 10이니까 안 되고 6하고 3 하면 9인데 왜 합이 지금 9가 돼야 돼?
근데 0이 없어서 안 되고 6하고 2하고 1이 됩니다. 6, 2, 1 이렇게. 그럼 이제 6이 들어있는 경우는 끝났고요. 자, 5. 5랑 3은 벌써 9가 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5하고 3 하면 8이니까 되네요. 5, 3이. 그죠? 그 다음에 5는 끝났고. 그 다음에 4, 3, 2. 4, 3, 2도 되네요. 음. 그러면 쟤네들을 갖고 숫자를 만들어낼 때마다 전부 다 9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3팩토리얼에서 6개. 얘도 6개, 얘도 6개. 그래서 토탈 정답은 18개가 정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6개인지 봅시다. 자, 621, 그 다음에 612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0대, 216과 261이 있겠지. 그 다음 100대, 162와 126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6개씩 나온다는 거죠. 얘도 6개, 얘도 6개. 그러니까 지금 숫자들만 위치만 바뀌었지 그 합은 여전히 9기 때문에 전부 다 9의 배수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18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꺼내서 세 자리를 만들 거고 400보다 큰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결국은 400이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개념은 뭐야? 맨 앞에 100의 자리 수가 4인 경우와 5인 경우와 6인 경우에 대해서 고민해달라는 얘기죠. 자, 세 자리니까 이렇게 빈칸이 2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 40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100의 자리가 4인 모든 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는 일단 사용을 했고, 그러면은 1, 2, 3, 5, 6, 5개가 남았네요. 따라서 여기 뭐야? 5개 중에 2개를 순서를 생각해서 뽑으란 얘기죠. 그래서 20가지가 됩니다. 자, 500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얘도 OP2가지가 나올 거고요. 얘도 OP2가지가 나올 겁니다. 음,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부 다 몇 개다? 60개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1, 2, 3, 4, 5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라고 있어요. 근데 작은 것부터 나열해 달래. 그러면서 100번째가 무엇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5자리 수를 만들 거야. 음, 많은 자리, 만 단위 자리의 숫자를 만들 건데, 그러면 생각해보자. 작은 것부터 그랬으니까, 많은 자리가 1인 경우가 있고, 2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막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많은 자리가 1이라면, 1이라면, 그럼 이제 4자리가 남았죠. 네. 1, 2, 3, 4, 5에서 1은 사용했어.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죠? 그러면 4개가 여기서 줄을 막 쓰겠지. 그러면서 숫자를 만들어내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숫자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4팩토리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4개 중에 4개를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2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 2만일 때도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24개가 되고. 그러면 3만일 때, 4만일 때, 얘네도 어떻게 되겠어? 24개, 24개가 돼서, 현재까지 96번째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뒤로 4개만 찾아두면 100번째가 뭔지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4만까지는 했고요. 5만 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5만이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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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작은 숫자니까 여기에 1이 와야겠죠. 작은 놈이니까. 그럼 3개가 남았어. 그럼 3개면 3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6가지란 말이야. 그럼 100을 넘어가자. 우리 네 번째 말고 싶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답은 2를 고정해 놓고 갑니다. 자, 그러면 2가 됐었을 때는 이제 숫자가 2개 남았죠.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1이어서 2가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98개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그럼 이제 99번째는 뭐냐? 이런 거죠. 5, 1, 2는 끝났고 5, 1, 3. 이제 뭐 남았어? 2, 4 남았지. 그러니까 2, 4가 있고 그 다음 숫자가 5, 1, 3, 4이겠죠. 그래서 이게 99번째, 얘가 100번째가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100번째 수다. 그래서 정답은 51,342가 정답입니다.